서류 위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한 여자의 인생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날 68세 이정옥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비는 그날도 내렸습니다. 2022년 11월의 어느 목요일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회색 카디건을 입은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정옥 68세. 그녀의 눈은 또렷했지만 아무도 그 눈빛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재훈 42세.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수석에서는 젊은 여자가 급히 우산을 펼쳤습니다. 윤서진 39세. 그녀는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고 어딘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옥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걸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익숙한 미소로 의자를 권했습니다. 재우는 재킷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정옥의 이름이 새겨진 작고 낡은 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요양원 입소 동의서. 재훈이 어머니 손을 이끌어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재산관리 위임장. 서진이 옆에서 날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 의료동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서류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정옥은 한 장 한 장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도장은 알아서 찍혔습니다. 재훈이 그녀의 손을 눌렀으니까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서진이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위험해서요. 정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아. 아들은 깜짝 놀란 듯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정옥이 물었습니다. 이 서류들 다 내 이름 맞니?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입소 서류예요. 걱정 마세요.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주말마다 올게요. 정옥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무언가 조급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되는 길,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양쪽 벽에는 노란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간호사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306호. 정옥의 방 문패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 밖으로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재훈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저희는 집에 가서 어머니 짐 정리해서 내일 가져올게요. 정욱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재훈은 한 번 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함이 얼굴에 잠깐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서진이 재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여기 오래 있으면 우울해져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침묵. 정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카디건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USB 메모리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작은 장치. 정욱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흐릿하고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또렷한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욱은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서진을 태운 차였습니다. 정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지만 정욱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잠꼬대를 했고 누군가는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306호는 고요했습니다. 정욱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녀에게 주어진, 아니, 그녀가 스스로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요양원 306호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오전 7시,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정욱 씨,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흰색 알약 3개와 파란색 알약 2개가 작은 종이컵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욱은 침대에 앉은 채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항상 멍했습니다.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익숙한 동작으로 물컵을 건넸습니다. 자, 한 번에 다 드세요. 정욱이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간호사는 정욱의 입을 확인했습니다. 혀 밑까지 체크했습니다. 제대로 삼켰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잘 드셨어요. 간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작은 티슈를 꺼냈습니다.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었습니다. 알약 5개가 혀 옆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것을 티슈에 싸서 옷장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 개의 알약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공동활동실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 해보세요. 동그라미 그려봐요. 정욱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할머니였습니다. 오말순 71세.
그녀는 요양원에서 10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하는 할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정옥은 구석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질은 느렸고 때때로 음식을 흘렸습니다. 옆 테이블 보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옥 씨는 치매가 많이 진행된 케이스예요. 가족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요. 하지만 정옥의 귀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나오는 대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멀리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옥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낮잠 시간. 요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보호사들은 휴게실에서 쉬었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정옥은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더미 사이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는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스크랩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기사. 국내 환경벤처 해외 투자 유치 성공. 2023년 8월 기사. 그린테크 기업 UN 환경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 2024년 5월 기사. 환경기금 조성 1,000억 규모로 확대. 2025년 9월 기사. UN 환경기금 주요 기부자 명단 공개 예정. 각 기사의 한 구석에는 작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정옥.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본문에는 그 이름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옥은 재빨리 신문을 가방에 넣고 옷장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를 천천히 깊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청소부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걸레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그러다 침대 옆에 멈춰 섰습니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직 주무세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던데요. 그 기사. 정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순이 계속했습니다. UN 환경기금 기부자 명단 다음 주 공개 예정. 그 이름 정옥 씨 본인 맞죠? 정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의문이 있었고 정옥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옥이 작게 웃었습니다. 말순 씨.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이 말했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아요? 돌고 도는 법이잖아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게? 정옥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은 아직도 연락이 없으신가요? 정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째예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정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기억으로 이어진 거래요. 내가 아들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어야 했는데 아들이 원한 건 돈뿐이었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이 다시 말했습니다. 말순 씨, 다음 주쯤 되면 소란스러워질 거예요. 그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정욱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정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작은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강물을 정화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 그때 시작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주식도 그리고 조용히 해외 환경 벤처에 투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10년 전 그 벤처가 성공했습니다. 투자금은 100배로 불어났습니다. 정욱은 그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더 많은 환경기업에, 더 많은 프로젝트에.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커졌지만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3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요양원에 데려왔을 때 정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되기로, 모든 것을 잊은 사람이 되기로.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신문을 읽고 매주 변호사와 통화하고 매달 기부처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몰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욱의 이름이, 그녀의 기부가, 그녀의 진실이. 아들 재훈이 그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며느리 서진이 그 금액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잠들기 위해서. 내일도 그녀는 치매 노인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멍한 눈빛, 느린 동작, 어눌한 말투. 완벽한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요양원은 깊은 밤으로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306호의 어둠 속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2025년 10월 15일 오후 3시. 박재훈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주식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도 지지부진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재산으로 시작한 사업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 어떡해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파트까지 팔았어야 했나 봐요. 재훈이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살아? 카페 벽면의 대형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엔 환경기금 기부자 명단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인 기부자 중에서는 특히 한 분의 이름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재훈은 뉴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면만 흘끗 보고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TV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유엔 환경기금 주요 기부자 마이너스 이정욱 여사 68세.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재훈이 TV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이름. 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정옥이라는 이름이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10년간 환경 분야에 1,000억 원 이상 기부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웃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죠. 이정옥이라는 이름 흔하잖아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도 68세래. 우리 엄마 나이랑 똑같아.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재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정옥 유엔 기부자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정옥 여사는 2013년부터 해외 환경 벤처에 투자를 시작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그 수익금 대부분을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유엔 환경기금의 주요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재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2022년 그해 11월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해였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진이 재훈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기사를 읽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요양원에 전화해 봐야겠어요.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실버케어 요양원입니다. 재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306호 이정옥 씨 보호자인데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의 정적, 키보드 치는 소리, 그리고 직원의 목소리. 이정옥 씨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이정옥 씨는 지난주 목요일에 퇴원하셨는데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퇴원요? 누가 데려갔나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본인이 직접 퇴원 수속을 하셨네요. 보호자 연락 없이요? 그런데 보호자분 연락처로 문자는 보내드렸을 텐데요. 재훈이 휴대폰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광고 문자 사이에 한 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이정옥님께서 10월 10일 퇴원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날짜는 5일 전이었습니다. 재훈은 이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재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뭐래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퇴원했대. 5일 전에. 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퇴원을? 혼자서?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럴수록 확신은 커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1,000억을 기부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서진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돈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3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때 어머니의 눈빛. 재훈은 그 눈빛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계속 떠들었지만 재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옥 환경벤처 투자. 더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5년 기사.
한국투자자, 독일 친환경 기업의 대규모 투자. 2018년 기사. 익명의 후원자, 아마존 보호 프로젝트에 100억 지원. 각 기사의 끝에는 작은 글씨로 후원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이정옥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재우는 10년 동안 이 이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계좌, 어머니 통장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조차 재훈은 초조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재훈은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세 개의 통장. 재훈은 온라인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첫 번째 계좌, 잔액 27만 원. 두 번째 계좌, 잔액 15만 원. 세 번째 계좌, 잔액 8만 원. 전부 합쳐도 50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다른 계좌는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확인한 게 이게 전부였어요. 서진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럼 다른 데 계좌가 있었다는 거네요. 우리가 모르는 계좌가.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속였다. 3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속여왔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재훈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 박재훈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연락드립니다. 이정옥 여사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재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법률 대리인?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정옥 여사께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사께서 건강하시고 본인의 의지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다.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치매 환자라고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정옥 여사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3년 전 진단서는 여사 본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재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될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이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훈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똑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 그들이 벌인 노모가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공포.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붉은 하늘 아래 한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게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서진은 코를 골며 잤지만 재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3년 전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산위임장, 요양원 입소동의서, 의료동의서. 재훈은 하나하나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곳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우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이 서류들의 의미를 모르고 도장을 찍었을까? 아니면 알면서 찍었을까? 그날 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이상한 미소도. 재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정욱, 환경투자, 해외법인. 여러 기사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2013년 독일 등기부, 한 환경 벤처 기업의 주주 명단에 이정욱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분 15%, 2015년 스위스 금융 보고서, 친환경 펀드의 주요 투자자 명단, 역시 이정욱. 2018년 미국 비영리 재단 후원자 목록, 또다시 이정욱. 재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13년 투자금이 100억이었다면 현재 시장가로는 1,5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2015년 투자금 50억은 현재 800억. 다 합치면 2,500억이 넘었습니다. 그중 1,000억을 기부했다면 아직 1,500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1,500억. 그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재산이 겨우 5억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서, 그리고 그 5억마저도 3년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1,500억이 더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속이고 그 돈을 혼자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새벽 5시 서진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안 자요? 재훈이 노트북을 돌려 보였습니다. 이거 봐. 서진이 화면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돈이에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 1,500억은 될 거야. 서진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건 겨우 5억이네요. 전체의 0.3%밖에 안 되잖아요. 재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강제로 빼앗은 거지.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어머니는 치매 연기를 하면서 아들 부부의 본성을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탐욕의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서류들, 3년 전 서류들, 혹시 우리 문제될까?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은 거잖아. 치매 환자도 아닌 사람을 치매라고 속여서.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상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위임장은 무효가 됩니다. 더 나아가 사기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병원 진단서 기억나요? 김 원장이 써준 거.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원장한테 부탁했잖아요. 정확한 검사도 안 하고 진단서 써달라고. 그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재훈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생각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메일, 우리가 주고받은 이메일들, 당신, 어머니 재산 처분하면서
나랑 주고받은 이메일들 다 남아 있어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삭제해. 두 사람은 휴대폰과 노트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삭제하고 문자를 지우고 통화 기록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변호사가 다 증거 확보했을 거예요. 재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박았습니다. 서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희. 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재산위임장 무효 통지서, 이정옥 여사의 정신감정 결과 치매 진단은 오진으로 판명됨. 따라서 2022년 11월 작성된 모든 재산위임 서류는 무효로 함. 두 번째 서류, 부동산 반환 요구서. 이정옥 여사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불법적으로 박재훈 명의로 변경되었음. 30일 이내 원상복구 또는 시가로 변상할 것. 세 번째 서류, 예금 반환 요구서. 이정옥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4억 8천만 원은 불법 인출로 간주됨. 60일 이내 전액 반환할 것. 네 번째 서류, 유언장. 이정옥은 본인의 전 재산을 환경보호활동에 기부함. 단 아들 박재훈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3년간 무보수 사회봉사를 할 경우 일부 재산을 박재훈 명의 환경재단으로 전환할 수 있음. 재훈은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진이 그의 어깨 너머로 함께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손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욱의 손글씨였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많이 당황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시험했다. 3년 동안 너희 부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다. 엄마는 내가 변하기를 바랐다.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기를, 재산보다 가족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다.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빼앗고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는 매일 밤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다봤다. 혹시 내 차가 올까 해서. 하지만 내 차는 오지 않았다. 엄마가 남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엄마가 30년간 노력해서 모은 돈이다. 그 돈은 이제 지구를 위해 쓰일 것이다. 다만 엄마는 아직도 내가 변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엄마는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것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재훈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도 내놓아야 하고 돈도 갚아야 하고 우리 어떡해요. 재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순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관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못 살아요. 이렇게는. 당신 혼자 해결하세요. 재훈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힘도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싸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재훈의 결혼 생활도 끝났습니다.
혼자 남은 재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다봤다. 이 한 문장이 재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일도 잊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자신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상환 기한이 3일 남았습니다. 또 다른 문자. 투자금 손실 확정. 원금의 70% 손실. 연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독촉, 경고, 압류 예고. 재훈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 하지만 그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중순, 재훈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은행 대출은 연체되었습니다. 투자했던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서진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작은 고시원방,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재훈은 그곳에서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42세 경력 단절남, 파산 기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할 회사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재훈은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요양원 306호에 혼자 계셨을 어머니, 치매 환자로 오해받으며 지냈을 어머니, 하루 3번 약을 먹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다보셨을 어머니. 재훈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그날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 맞니? 재훈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류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는 서류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재훈은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핑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은 가기 싫었습니다. 요양원 냄새가 싫었고, 늙은 어머니를 보기 싫었고, 자신의 양심을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재훈은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재훈아. 어릴 적 어머니가 부르던 목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언제부터 그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재훈은 결혼을 했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서진과 만나면서 더 멀어졌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가기 싫어했고 생일 챙기기 귀찮아했습니다. 재훈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재훈이 치매 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김 원장은 재훈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재훈이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문제가 복잡하다고 김 원장이 제안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써주겠다고 재훈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간단한 검사만 하고 김 원장은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중등도. 어머니는 진단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재훈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3평짜리 고시원 방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이미 떠났습니다. 어디론가 아들을 찾지 않는 곳으로. 11월의 어느 비 오는 밤, 재훈은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어느 방향을 향했습니다. 요양원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2시간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신발에는 물이 찼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데려왔던 곳. 그 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곳. 재훈은 정문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306호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우산을 들고 무슨 일이세요? 재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306호 이정옥 씨 보호자입니다. 경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한 달 전에 퇴원하셨어요. 재훈이 다시 울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경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산을 재훈 위에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 오는 밤 요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울었고 한 사람은 묵묵히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씨? 재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오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우산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셨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정옥 씨는 퇴원하면서 주소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재훈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분이 뭔가 남기고 가셨어요.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순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면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순이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비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안의 내용물은 비닐로 쌓여 있어 멀쩡했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옥 씨가 당신 올 줄 알았대요. 언젠가는 여기로 올 거라고. 진심으로 후회하게 되면요. 재훈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말순이 덧붙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3년 동안 여기서 보면서 알았어요. 밤마다 창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시던 모습.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와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말순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닦으세요. 그리고 그 봉투 잘 읽어보세요. 정옥 씨의 마음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말순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어딘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재훈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3년 동안 어머니 옆에 있었구나. 경비가 우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여기는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꼭 쥐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남겼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고시원 방에 도착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하지만 또렷한 글씨. 재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후회하고 있구나.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USB를 봐라.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들어있다. 재훈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아, USB 속 영상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훈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은 조용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은 306호 요양원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이 영상을 찍는 날은 2022년 12월 3일이야.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데려온 지 한 달이 지났구나. 이 한 달 동안 엄마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 그리고 결심했어. 너를 기다리기로. 정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김 원장이 써준 진단서는 가짜였지. 너도 알고 있었을 거야. 엄마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었거든.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지? 아파트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틀렸어, 재훈아. 엄마한테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모든 재산을 투자했어. 환경사업에. 그리고 그 투자가 성공했어. 정옥은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계좌잔고 명세서였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재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1547억 원. 쉼표가 몇 개나 들어가는 숫자였습니다. 이 돈은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거야. 아버지 보험금, 엄마 퇴직금, 아파트 임대료 모두 아껴서 투자했어. 너한테 주려고 모은 게 아니야. 지구를 위해 모은 거야. 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거든. 영상 속 정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 진짜 아들이 될 기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엄마를 찾아올 기회. 그래서 엄마는 치매 할머니가 되기로 했어. 너희가 뭘 선택하는지 보기 위해서. 재우는 화면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 재훈아. 매일 밤 창문 앞에 앉아서 주차장을 봤어. 내 차가 올까봐, 전화가 올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 엄마 생일에도, 명절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너는 오지 않았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어. 돈을 빼앗긴 것보다, 요양원에 갇힌 것보다 내가 엄마를 잊어버린 게 더 아팠어. 엄마는 내 엄마인데 너는 엄마가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 재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너를 믿어. 언젠가 넌 깨달을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엄마는 이 USB를 남겨놔. 말순 씨한테 맡겼어.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면 전해달라고. 정욱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재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의 돈은 이미 기부하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내가 정말로 변한다면,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면 엄마는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줄게. 환경보호재단. 내가 그 재단에서 봉사하며 살 수 있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재우는 한참 동안 그 검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유일하게 남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은 재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 씨, 어떻게 오셨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원봉사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보수로 매일 올게요. 청소든 설거지든 뭐든 하겠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었어요. 재우는 그날부터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첫 주는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재우는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예전의 재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훈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둘째 주는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하신 후 그릇을 모으고 설거지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 청소부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재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감사했습니다.
말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옥 씨가 부탁하신 일이니까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친하셨나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봤으니까요. 밤마다 방 청소하러 갈 때마다 정옥 씨는 창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멍하니 있는 줄 알았어요. 치매 환자니까요. 말순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신문을 흘렸어요. 정옥 씨가 그걸 주워서 읽으시더라고요. 완전히 또렷하게.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치매가 아니라는 걸. 재훈이 물었습니다. 그 후로는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자주 얘기했어요. 정옥 씨는 똑똑한 분이셨어요. 환경 문제, 국제 뉴스, 경제 동향까지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치매 연기를 하셨죠. 재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얘기도 하셨나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진심으로 후회하면 용서할 거라고.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물었죠. 말순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옥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는 원래 그래요. 아이가 잘못해도 기다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재훈 씨, 울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옥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훈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정옥 씨는 퇴원하면서 아무 연락처도 안 남기셨어요. 재훈이 실망하는 표정을 짓자 말순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연락처는 알아요. 정옥 씨가 메모를 남기셨거든요. 당신이 진심으로 변하면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말순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김미나 변호사. 재훈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이 재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정옥 씨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저녁 재훈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미나 변호사입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저 박재훈입니다. 이정욱 여사의 아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사님께서 조건을 다루셨거든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재훈 씨가 3개월간 무보수 봉사를 완수하고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매달 봉사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훈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11월. 3개월이면 2월입니다. 재훈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026년 2월. 어머니를 만나는 날. 그날 밤부터 재훈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요양원에서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환자 돌보기. 무엇이든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우는 깨달았습니다. 봉사가 벌이 아니라 치유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재훈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12월이 지나고 1월이 왔습니다. 겨울은 추웠지만 재훈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재훈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정옥 씨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2월이 다가왔습니다. 재훈은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셌습니다. D-Day 10, D-Day 9, D-Day 8. 어머니를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할까?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2026년 2월 15일.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훈은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사 확인서 3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11월, 12월, 1월. 각 달마다 360시간의 봉사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김미나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나 변호사였습니다. 박재훈 씨죠? 앉으세요. 재훈이 의자에 앉아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간 총 1080시간 봉사. 결석 없음. 요양원 원장님 추천서까지. 잘하셨네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재훈 씨,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봉사를 했나요?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심 때문인가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 때문에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지금은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곳으로 가세요. 재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 복지센터였습니다. 이정옥 환경복지센터. 재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정옥 여사께서 작년에 설립하신 곳입니다. 환경교육과 노인복지를 결합한 센터예요. 여사님은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센터를 만드셨다니.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려야겠네요. 그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정옥 여사의 전체 재산 목록과 기부 내역입니다. 여사님께서 아들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재훈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주식, 부동산, 펀드, 총액 1732억 원.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기부 내역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기부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100억, 아프리카 태양광 발전 50억, 해양 쓰레기 제거 80억, 유엔 환경기금 1000억. 재훈은 눈물을 참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정욱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나, 이정욱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내 전 재산은 환경 보호와 노인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둘째, 아들 박재훈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3년간 무보수 봉사를 완수할 경우 재산의 일부를 박재훈 환경재단으로 전환한다. 셋째, 박재훈은 그 재단의 실무자로 일하며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이요? 3개월이 아니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입니다. 처음 3개월은 테스트였습니다. 진짜 봉사는 이제부터입니다. 재훈은 잠시 멍했습니다. 3년, 36개월, 1095일.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센터에서 뵙겠습니다. 재훈은 사무실을 나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센터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3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것. 그것도 자신이 버린 어머니를. 오후 3시, 재훈은 이정욱 환경복지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밝고 따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화분을 가꾸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이정욱 여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정욱 할머니요? 3층 텃밭에 계실 거예요. 재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옥상 정원이 보였습니다. 넓은 텃밭이 펼쳐져 있었고 여러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욱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고 정욱은 아이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멈춰 섰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던 멍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정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재훈아.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정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장갑을 벗고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렴.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욱이 재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미 용서했단다. 내가 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재훈이 놀라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정욱이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 씨가 매주 전화로 알려줬단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재훈은 말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연락하고 있었다니. 정욱이 텃밭 벤치로 재훈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욱이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니?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시험하셨죠? 정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어.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이 뭘 의미하는지. 정욱이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왜냐하면 돈은 사람을 망치거든. 특히 노력 없이 얻은 돈은 더 그래. 엄마는 내가 스스로 배우기를 원했어.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서. 재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 진짜 부자는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라는 걸. 정욱이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니 엄마는 기쁘구나. 정욱이 센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센터는 내 이름으로도 만들 수 있어. 박재훈 환경재단. 내가 3년간 봉사를 완수하면 말이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엄마. 3년이든 30년이든. 정욱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요양원에서 보던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재훈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청소부 말순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욱 씨, 차 시간이에요.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 알지? 재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죠? 말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정욱 씨한테 많이 배웠어요. 정욱이 말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순 씨는 엄마의 가장 큰 조력자였단다. 3년 동안 엄마를 지켜주고 너한테 USB를 전해준 사람이야. 재훈은 다시 한번 말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일하게 되겠네요. 여기 센터에서.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좋은 일 하자꾸나.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정원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훈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3년. 하지만 그 3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습니다. 돈을 잃고 집을 잃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2029년 봄.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정욱 환경복지센터는 이제 전국에 5개 지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환경교육과 노인 복지의 모범 사례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점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재훈 환경재단 본관. 재훈의 이름을 딴 건물이었습니다. 3년간의 봉사를 완수한 재훈에게 정욱이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개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 자원봉사자들, 언론인들 모두가 이 특별한 순간을 보러 왔습니다. 무대 위에는 정욱과 재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게 매우 기쁜 날입니다. 제 아들이 3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니까요. 박재훈은 지난 3년간 매일 이 센터에서 봉사했습니다. 청소, 교육, 상담, 무엇이든 했습니다. 정욱이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은 변했습니다.
돈을 쫓던 사람에서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이기적인 아들에서 이타적인 봉사자로,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우는 눈물을 참으며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집, 가족. 하지만 그것은 제가 진짜로 가져야 할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재훈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한테서는 인내를, 아이들한테서는 순수함을, 어머니한테서는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한테서는 변할 수 있다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재훈이 정욱을 보았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3년을 기다려 주셔서, 저는 이제 엄마가 원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정욱이 무대로 다가와 재훈을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포옹, 3년의 기다림, 3년의 고통, 3년의 변화가 그 포옹에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재훈은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1층은 환경교육실, 2층은 노인복지실, 3층은 봉사자 휴게실. 모든 공간이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한 문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식에게 남길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다. 마이너스 이정옥. 그 문구를 읽으며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재훈 씨, 축하해요. 재훈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말순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욱 씨가 전해달래요. 재훈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봉투였습니다. 안을 열자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욱의 손글씨였습니다. 재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상자 안에는 엄마가 내게 주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 들어 있어. 잘 사용하렴. 재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훈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 아버지가 재훈에게 물려주려고 만든 도장이었습니다. 재훈은 그 도장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욱이 다가왔습니다. 그 도장은 내 아버지가 내가 20살 때 만들어준 거야. 재훈아, 이 도장으로 좋은 일에만 도장을 찍어라라고 말씀하셨지. 재훈은 도장을 꼭 쥐었습니다. 정욱이 계속했습니다. 3년 전 내가 엄마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때 엄마는 이 도장을 생각했어.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이제 넌 정말로 이 도장을 올바르게 쓸 수 있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는 제대로 쓸게요. 정욱이 재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 재단을 잘 이끌어갈 거라 믿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해질녘 재훈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멀리 강남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살던 곳, 높은 아파트, 비싼 차, 화려한 레스토랑.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도운 사람들의 미소. 그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재훈은 문자를 열었습니다. 재훈 오빠, 저 윤서진이에요. 오랜만이죠. 뉴스에서 봤어요. 축하해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진. 3년 전 자신을 떠난 사람. 한때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녀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미래가 가난이, 불확실성이. 재훈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센터로 와. 함께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전송 버튼을 누르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재훈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원망을 놓아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센터 직원들,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케이크가 준비되었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정욱이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모두 함께 축복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재훈은 케이크를 나눠주며 사람들과 인사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훈 씨, 고마워요. 여기 와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파티가 끝나고 재훈은 혼자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3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고 불을 껐습니다. 마지막 방에 불을 끄려는데 정욱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갔어? 재훈이 웃었습니다. 청소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정욱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욱이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말해줄 게 있어. 재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엄마. 정욱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내게 쓴 마지막 편지야.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편지지. 재훈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돼요?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봐. 재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재훈아, 효도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란다.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것,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엄마를 기억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야. 내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 엄마는 행복해. 앞으로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그것이 엄마가 내게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재훈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욱이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남았어. 재훈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걸어가며 정욱이 말했습니다. 참, 말순 씨가 또 편지 하나 있다고 하던데. 재훈이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또요? 정욱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할 말이 많거든. 하나씩 천천히 줄 거야. 재훈도 웃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관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관계. 그날 밤 재우는 고시원이 아닌 새 집으로 갔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9년 4월 1일. 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3년간의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재산을 쫓지 않는다. 사람을 쫓는다. 더 이상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의미를 바란다. 엄마가 가르쳐 준 것, 그것을 평생 실천하며 살 것이다. 일기를 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고 둥근 달. 재우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이 달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로를 생각하며.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일찍 센터로 갔습니다. 첫 출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봉사자가 아니라 재단 이사로. 하지만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청소를 하고 어르신을 돕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점심시간 말순이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 씨, 이거. 그녀는 또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훈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열어봐요. 재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메모였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매일 내가 자랑스럽단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좋은 일 하렴. 다음 편지는 1년 후에. 마이너스 엄마. 재훈은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1년 후의 편지. 어머니는 계속 편지를 남길 것입니다. 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